한일 갈등 타파연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반일 감정, 정치 선동, 일제 과거사, 서훈 시도에 대한 정부의 제동을 환영한다. 일제 때 조선 여자 근로전식대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로 그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재판 투쟁을 해온 양금덕 씨에 대한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이 보류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8일 규탄 성명서를 내어 일본 비위 상하면 대한민국 인권상 하나도 주지 못하냐라고 비난하면서 11일 광주에서 양 씨에게 시민 모임이 주는 우리들의 인권상을 시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열리는 세계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양 씨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할 예정이었으나 서훈 결정 안건이 관계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일제 때 미쓰비시 중공업의 정신대로 강제 동원되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다. 2018년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충돌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오늘 한일 관계에 첨예한 쟁점이 되어 있다. 즉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이 무상 3억 불 지불을 통해 한일 양국은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박정희 정부가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재산 포함 83,519원에 대해 보상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만 8,639건에 대해 보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대법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한일 관계에 대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모호한 정체성과 자신의 주요 정치적 기반인 이른바 시민사회, 노동, 여성, 인권단체 등의 반일 기조에 영합한 사실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한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반일 정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서훈과 관련하여 2019년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 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는데 이는 오늘날 양금덕 씨에 대한 서훈의 농거로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일제 말기 태평양 전쟁 당시 궁수 공장에서 일한 정신대 여성들은 그간 일본군 위안부와 무차별적으로 혼용되어 심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위안부에 대한 연구로 1994년 1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인권상을 수상한 정대협 전 대표 윤정옥 씨는 우리의 경우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에서 20만 명의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고 언급했다. 이렇듯 과거사 연구자들의 부지는 위안부 지원 단체명을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로 지을 정도였으며 이는 뒤늦게 정의기억연대로 명칭을 바꾼 저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기도 하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일본 비위 운운하는 등 정부를 조소하며 양 씨에게 자의적으로 상을 수여한 데서 부듯 이들은 국제법상 상호 호혜주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따라서 엄중한 국내외 정세 앞에서 철진한 일제 과거사를 거듭 소환하고 있는 저들의 서훈 시도는 사실상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을 국민 훈장으로 포장해 정당화하려는 특정 세력들의 정치적 음모에 다름 아니다. 한일 갈등 타파연대는 이번 서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제동을 환영한다. 아울러 반일 반미를 기치로 국제관계에서 필수 불가결한 안보 협력을 파탄 내리는 종부 주사파들의 끊임없는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준엄하게 적극 대처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22년 12월 14일 한일 갈등 타파연대